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에는 포문이 있고요.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while문을 조금 더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요.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두 whil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이죠. 예. 그래서 포문과 while문, 반복문 중에서 포문 이해를 하시면 while문도 쉽게 이해가 되시고요. 포문으로 작성된 명령어를요, while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while문으로 작성한 명령어를 포문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포문을 쓸 때도 있고 while문을 쓸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문과 while문은 동일하게 반복할 때 쓰는 건데, 동일한 명령을 반복할 때 쓰는 건데, 소스 코드에는 이 포문과 while문 두 while문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식은 다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여기 이제 그 while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계속할지 결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while문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안에 있다 하면요, while 다음에 있는 요 소갈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if 조건식처럼 while 다음에 있는 이 소갈로 안에도 조건식이 옵니다. 조건식이 오고, 자, 이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true 값이 나오느냐 false 값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while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while 소갈로, 자, 그 다음에 중갈로 있는데, 그럼 이 중갈로는 블락이죠. while 블락입니다. 이 while 블락은 이 조건식이 참일 때 반복해서 실행하는 영역입니다. while 블락. 그래서 조건식이 true다 하면 while 블락을 실행해요. 어떻게? 요 while 블락의 첫 번째 실행 문장부터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쭉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실행이 되다가, 자, 마지막 실행문까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while 블락 닫는 중간로죠. 끝을 만난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 조건식 쪽으로 다시 제어가 옮겨갑니다. 조건식 쪽으로 가서 이 조건식이 다시 true가 나오는지 거짓이 나오는지 또 검사를 해요. 그래서 또 true다 하면 또 while 블럭의 첫 번째에 있는 문장부터 해서 실행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디까지? while 블럭 끝까지.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갑니다. 언제 동안 이 작업을 반복하냐면, 조건식이 참일 동안 계속해서 실행하고 조건식, 또 true 실행하고 조건식, 또 true 실행하고 또 조건식,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조건식이 true가 아니고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while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요, false가 나오면 while 블럭 바깥쪽에 완전히 벗어나서요, while 블럭 다음에 있는 자바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은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는 이 블락을 반복하는 while 블락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false면 빠져나온다. 자, 그래서 while문 이제 얘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인티저 타입 i에 초기값 1을 넣고요. 자, 이렇게 보면 크다 작다 기호 나오죠. 우리 if문에도 이렇게 크다 작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이라고 그죠. 그래서 i 값하고 10하고 비교해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자, i가 1이죠. 그러면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10보다 작은 거 맞네요. true네요. 같진 않지만 작잖아요. 그죠? true면 어떻게? system.out.println 해서 i 값 출력하고, 자, 여기 이제 증가 연산자죠. 후위 증감 연산자에서 플러스 빼기 1 증가시키거나 1 이제 빼기 시키는데, 단독으로 쓸 때는 단한 연산으로 쓸 때는 이게 이제 플러스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i 값이 원래는 1이었는데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2가 될 겁니다.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실행문, 여기 이제 단원 중간로 나왔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다시 조건문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조건문 쪽으로 가서 i가 2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1에서 1 증가돼서 2가 바뀌는데 2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네. 2는 10보다 작습니다. 그죠? true 나오면 또 시스템 아웃풋은 현재 i 값을 출력하고요. 2를 출력하고 어떻게 됩니까? i에 2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2라는 값을 또 1 증가시켜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while 조건식으로 또 갑니다. 예. 그러면 2가 이제 1 증가됐으니까 3이 되겠죠? 3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i가 10인데 10에서 1이 증가돼 10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이 i가 11이 됐을 때 이 조건식 검사하면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11은 10보다 작지도 않고요. 같지도 않죠. 11이 큽니다. 그죠? 그럼 폴스가 나오면 더 이상 이 while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자, 여기 이제 흐름처럼 while문 바깥쪽 while문 블락이죠. 블락 다음에 있는 자바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요거 이제 while문이에요. 자, while 조건식이 참일 동안 뭔가 계속 실행을 하다가 while 블럭 실행하다가 폴스가 되면 그 폴스 되는 시점에 while 블럭을 벗어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 블럭을 조금 이제 개조해서요 두 while문이라는 명령을 만들었는데 요 두 while문을 만들 때는요 while문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while문에 무슨 단점이 있을까? 자, 여기 보면 while문에서요. 자, 순서가 뭐냐면 조건식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 while 블럭을 실행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별거 뭐 결함이 없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 while문 블럭을 이제 그 실행을 한 번도 안 하는 때도 있더라. 어떨 때 이렇게 쭉 이제 제어문이 이제 그 흐름이 이제 그 실행이 되다가 while에서 조건식을 검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폴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while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처음에 이 while 문을 만났어요. 위에서 쭉 실행하다가 왔는데 조건식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while 요 블럭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while 블럭 다음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될 경우에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while 블럭을 최소 한 번에는 실행하고 while 블럭을 요 블럭 중간로 열고 닫고 사이에 있는 문장을 한 번은 일단 최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이걸 좀 개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while문입니다. while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while문 요 조건식을요 어디로 빼냐면 여기 닫는 갈로 있죠. 닫는 갈로 뒤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보세요. while 소갈로 이렇게 조건식이잖아요. 그럼 중갈로 제일 뒤에 여기 지금 비어 있죠. while 조건식을 뒤로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원래 while 조건식이 있었는데 뒤를 뺐어요. 이렇게. 그죠? 위치가 바뀌었죠. 바뀌고 원래 while이 있던 자리에 do라고 넣었어요. 두 while문. 그래서 이제 두 while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while문은 두 블락이라고 할게요. 두 다음에 있는 이 블락을 일단은 실행해요. 위에서 한번 실행합니다.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실행하다가 두 블럭이네 실행해요. 쭉 실행하고요. 실행이 이제 두 블락 끝나면 while 검사를 합니다. 조건식을 검사해서 요 while 조건식이 true면 두 블락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또 두 블락을 실행해서 while 조건식을 검사하는데 이게 또 true다 하면 또 두 블락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두 블락 시작이 여기 시작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실행문을 실행하다가 또 끝나는데 끝나면은 또 while 조건식 검사하고 언제 동안? while 조건식이 true일 동안은 계속 두 블락 첫 번째 문장부터 계속 실행하고 또 끝나면 또 조건식 검사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while 조건식이 false다 하면 더 이상 두 블락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while 블락은 최소 한번 이 반복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두 블락을 실행하고 조건을 검사합니다. 앞에는 두 블락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조건을 검사를 하고 참일 때 이 블락을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면 이 두 블락 while 블락을 한 번도 실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이 블락을 한번 실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do while 블락이에요. do while 명령입니다. 그래서 do 블락을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while 조건식 검사를 해서 참이면 다시 do 쪽으로 가서 반복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이 while 조건식이 거짓이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다른 명령을 이제 실행하는 빠져나가는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무조건 중괄호 블럭을 한번 실행 후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하죠. 먼저 선 실행하고 나서 후 조건 검사, 조건 검사를 해서 반복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do while문입니다. while문을 아시면 do while문을 아시는 거 뭐 쉽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 자, 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 두 개 다 중간에 뭔가를 하다가요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브레이크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블럭이라든지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포나 while 블락이 있는데, 요 포나 while 블락에 반복을 하다가 보통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if문, if 조건문이 아시죠? 같이 씁니다. 그래서 if 조건문하고 같이 써서 어떤 상황이 탁 일어나면 if 조건에서 true 돼가지고요 브레이크문을 실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다가 중간에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if 절에 있는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이 되면 더 이상 포문이 예를 들어서 100번 반복하게 돼 있더라도 중간에 100번 반복이 되지 않은 상태, 그건 한 50번이나 뭐 60번 실행하다가 100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원래는 100번 실행해라 라고 되는데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100번 실행하지 않고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건 이제 구조는 whil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while 요 조건이 참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명령인데, 여기서도 if 조건 같은 거 같이 사용해서요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while 조건에서는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는데 빠져나가게끔 하려면 브레이크문을 실행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while 블럭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개념입니다. 탈출. 그래서 반복이 이제 되는 블락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그 반복 블락에서 제어를 이제 완전 바깥쪽으로, 반복 블락 바깥쪽으로 옮겨버리는, 빠져나가버리는, 그 다음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끔 해버리는 명령이 브레이크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문은 포문이나 while문이나 do while문 반복 취소할 때, 그러니까 반복을 미리 자 100번 반복해서 해놨는데 100번 반복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빠져나오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문은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사용됐습니다. 똑같은 명령이죠. 자, 스위치 케이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디폴트라고 외우세요 했는데 그때도 브레이크라는 명령 사용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해당 케이스문을 실행하고 더 이상 실행할 명령이 없다 하면 브레이크문을 실행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블락을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앞에서 사용했던 그 브레이크, 스위치 케이스문 브레이크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었나 했는데 여기 브레이크 있잖아요. 완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실행하다가 브레이크문 만나면 어떻게 된다? 요 블락을 완전히 탈출하는 겁니다. 자, 스위치 블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브레이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벗어나죠. 케이스 1이 되든 2가 되든 뭔가 실행하다가 브레이크문 만났다. 더 이상 밑에 거 실행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그냥 탈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에서도 여기 이제 브레이크문을 쓰게 되면 폼을 계속 돌다가 브레이크 만났다, 그냥 탈출하는 거죠. while문에서도 계속 반복하다 브레이크 만났다, 탈출해버리는 거죠. 반복 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브레이크문은 단독으로 이렇게 쓰진 않고요. 지금 이제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문 만나면 빠져나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통 이제 조건문, if문
문을 같이 사용해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브레이크 문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짭니다. 예. 그래서 이제 if 조건식에 따라서 for 문과 while 문을 종료할 때 사용이 됩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복문을 우리가 이제 for 문과 while 문이 있다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을 봤는데 반복문도 if else 뭐 중첩 if else처럼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 들어가는 것처럼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while문은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while문 안에 또 다른 while문 안에 또 다른 while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포문 안에 while문 안에 while문 안에 포문 이런 식으로. 예.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문끼리는요 중괄호 안에 다른 제문을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이 중첩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브레이크 문은 반복문이 중첩이 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운 브레이크 이 명령하고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반복문 되어 있는데 안쪽에 브레이크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 문이 사용된 그 제일 가까운 블락 있죠. 그 블락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것도 이제 실습을 이제 하면서 이것도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하셔야 개념 정리가 좀 될 건데 일단은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돼요. 원래 이제 브레이크 문이 이제 사용된 가장 가까운 블락을 탈출을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이제 쓰는데 이 중첩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을 때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바깥쪽 블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반복문까지 종료시킬 때는 레이블이라고 하죠. 라벨.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이 그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형식이 브레이크 이름을 이제 쓰고 여기 보면 브레이크 다음에 요 라벨을 쓰고요. 여기 이제 요 라벨 자리에 실제 이제 이름을 주는 겁니다. 주로 영문 우리 저 변수 명령 규칙처럼 표식. 요 위치를 이름으로 적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위치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깃발을 하나 이제 꽂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BEL이라고 하고 요 콜론이 있죠. 여기 이제 라벨을 이렇게 소스 코드 상에 이렇게 반복문 시작되는 위치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놔요. 적어 놓고 브레이크 문을 쓸 때 요 라벨을 써버리면 요 브레이크 문과 제일 가까이 있는 블럭이 요거죠. 요 블럭이죠. 이 블럭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요 포문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포문 앞에 레이블이 있죠. 그러면 브레이크 레이블 나오면 요 레이블이 있는 반복문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단계의 어떤 반복된 중첩된 반복문이 있을 경우에 한 단계가 아니라 저기 몇 단계 건너뛰어서 바깥쪽 반복문까지도 건너뛰어서 탈출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제 라벨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 그 라벨 명 다음에 콜론 적으시면 되고요. 반복문 앞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하실 때는 브레이크 다음에 띄우고 탈출하고자 하는 위치 라벨 이름을 이렇게 적고요. 세미콜론. 요게 이제 그 기대 표시하듯이 표시할 때는 이렇게 콜론을 적고요. 브레이크 문에 있을 때는 요 콜론을 적지 않고 그냥 라벨 명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은 당연히 요 하나의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집어넣는 거죠. 자, 컨티뉴 브레이크를 이제 했으니까 이제 컨티뉴 문을 해야 되는데 컨티뉴 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중간에 뭔가
자, 여기 이제 브레이크 모드 보시면 중간에서 이 반복문을 실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렇게 탈출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탈출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탈출하는 개념이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을 탈출하는 개념인데, 컨티뉴도 어떻게 보면 중간에 뭔가 반복이 되다가 반복을 이제 중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블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컨티뉴문을 만나면 이 이제 반복되는 블락의 처음으로 처음으로 가는 제어를 처음으로 옮겨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문은 포문, while문, do while문 같은 데 쓰고요. 뭐 포문 증감식으로 이동한다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문이 있으면 포문은 여기 이제 생략을 한 거고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이제 세 부분,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반복되다가 컨티뉴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조건식하고 같이 사용됩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컨티뉴문을 실행해 버리면 브레이크는 완전히 이 블럭을 빠져나가죠. 근데 컨티뉴문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반복 조건 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조건식이라 되죠. 조건식 쪽으로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문을 다루고요. 컨티뉴문은 실행이 되면 이 반복되는 문장의 처음으로 제어를 옮긴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가서 다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컨티뉴 위에는 이 코드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요, 컨티뉴를 만나면 이 밑에 실행문이 있더라도 포 블럭 반복을 해야 되는 이 블럭에 실행해야 되는 명령문이 이 컨티뉴 밑에 있었어요. 있지만 컨티뉴 문이 실행되면 더 이상 밑에 있는 명령이 실행하지 않고요. 다 실행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컨티뉴 문을 만나면 밑에 그 실행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반복문의 처음 이슈로 같이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제어를. while도 반복문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이 while 블럭을 여기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while 블럭 닫는 블럭이죠. 블럭 마지막까지 실행하고 다시 while 조건식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쭉 실행하다가 컨티뉴를 만나면 더 이상 컨티뉴 다음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while 블럭 첫 번째 위치로 다시 올라갑니다. 가서 조건을 다시 검사를 해요. 그래서 포문은 증감식으로 첫 번째 위치가 이 포문은 증감식으로 이렇게 가고요. 증감식으로 가서 증감식 처리하고 조건 비교하고 다시 이제 참이면 반복하고 이렇게 되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조건식 갈로 부분 있죠. 조건식 물어보는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어가 이동이 돼서 여기서 다시 이제 조건식 검사해서 참이면 while 블럭 반복을 하고,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고. 그래서 밑에 간단하게 예제가 있는데, 포문이 있고 if 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컨티뉴든 브레이크든 반복문에서 쓸 때는 조건문과 함께, if 문이라는 조건문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 바깥쪽에 이제 보시면 바깥쪽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까지고요. i가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i가 초기값이 1이고요. 자, 1부터 10이 될 동안, 이게 이제 조건식을 보니까 참이네요. 그죠? 그래서 i가 1, 2, 3, 4, 5, 6, 7, 8, 9, 10 될 동안 요 조건식이 참이 됩니다. 10은 10보다 작게 나갔다. 그죠? 근데 11이 되는 순간 이게 거짓이 되죠. 그래서 요 조건식이 참일 동안 포문이 반복이 되는데, i 값이 1씩 증가되기 때문에 10번 반복됩니다. 1부터 10이 될 동안. 그럼 이제 10번 반복하는데 반복되는 소스 코드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조건식에서 i 값 나누기 이한 나머지 값이 0이면, 0이면이 아니고 여기 not이 있으니까 0이 아니면이죠. 그죠? 0이면 not equal이죠. 그러니까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홀스란 뜻이죠. 홀스면 컨티뉴 해서 어디로 갑니까? 위쪽으로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디로? 증감식 쪽으로 간다 그러죠. 1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 검사하고 내려와서 1 증가된 그 값을 가지고 또 i 나누기 2한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0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true죠. true이기 때문에 이거 컨티뉴 실행 안 합니다. 자, 다시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true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0이 아니면 true가 되기 때문에 컨티뉴를 실행하고,
0이면 펄스가 돼서 요걸 이제 실행하지 않고 요 이제 system.out.println에서 i를 찍죠. 그래서 요거는 예, 홀수일 때는 요 system.out.println 실행하지 않고요. 짝수일 때만 요 system.out.println 실행하는. 그래서 짝수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홀수이니까 예, 이렇게 다시 이제 아래쪽에 출력문 실행하지 않고 i 값 증가시켜서 계속 반복이 되게끔 예, 한 거고, 짝수일 때만 이렇게 출력문을 실행하는 예, 그런 예를 폼문 안에다가 예, continue를 쓰는데 if 조건식과 함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